정부가 남해안 광역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해 거제와 통영 등 경남 남해안도 국제적 관광 명소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700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퇴직 우울증을 겪는 중장년층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퇴직 예정인 중장년에 대해서 심리적인 대비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기업과 정부의 지원은 미흡합니다. 소방 응급 출동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경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이루어져 맞춤형 응급체계 구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남해안 광역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남해안도 국제적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투자 활성화 10대 핵심 과제 가운데 남해안 광역 관광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거제에서 전남 구흥까지 483km 해안도로를 개발하고 전망대와 공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도 이에 발맞춰 남해안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통영 테마섬 개발과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색 있는 남해안 성개발 사업은 국토부의 성클러스터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해양 경관 조성과 일항 크루즈 사업 등이 추진되면 남해안은 국제적 관광 명소로 변모하게 됩니다. 특히 정부가 문 닫은 조선소나 학교틀을 개발하는 사업을 제시함에 따라 조선업 불황으로 급증한 폐조선소를 활용해 부족한 관광 인프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순신과 섬진강 등 남해안 곳곳에 산지한 다양한 콘텐츠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거제 김천 간 남부 내륙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서둘러 완료하기로 한 것도 정부 재정 사업이든 민자 유치든 조기 착공에 청신호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이나 외국에서 남해안까지 접근성까지 높이기로 해 남해안 관광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준입니다. 어제 해양수산부가 바닷물의 채취 연장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어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소송과 해상시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모래 채취 재개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공웅조 기자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수협조합장들이 다시 머리띠를 둘러맸습니다. 어민들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이번 모래 채취 허가 연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수산업을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행위라며 분노했습니다. 해수부와 국토부를 차례로 방문해 항의 서한도 전달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는 어민 편에 서겠다던 해수부가 국토부와 건설업자들에게 끌려가기만 했다며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의견 한마디 조율 없이 해수부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토부를 위하는 해수부인지 모래 채취업자를 위하는 해수부라는 건지 정말 의심이 갑니다. 모래 채취량만 줄었을 뿐 연도별 바닷모래 감축안이나 육상모래 공급 확대 등 다른 대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협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당장의 경제 논리만 우선적으로 고려했음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당장 1, 2개월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바다 골재를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사실 국민 경제를 생각해 볼 때 어려움이 많아서 어민들은 국회 시위와 대정부 투쟁, 소송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모래 채취를 막겠다고 결의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퇴직한 가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퇴직하며 얻은 우울증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중년 남성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한 야산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시신을 수습합니다. 60대 남성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지난 연말 회사를 나온 퇴직자였습니다. 퇴직하고 제시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우울증이 좀 있다는 그런 이야기 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50대 남성. 경찰 조사 결과 몇 년 전 희망퇴직을 선택한 이후 역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처럼 퇴직한 50대, 60대 남성이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0대 남성 우울증 환자는 지난 2010년 3만 300여 명에서 4년 만에 18%가 급증해 전체 연령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울증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잇따릅니다. 실제 50대, 60대 남성의 자살자는 인구 10만 명당 50명이 넘어 30대, 40대보다 높았습니다. 직장에 헌신했던 5, 60대가 일거리가 없어지면 자신의 존재 가치도 사라졌다고 여겨 정신적 충격도 커지는 겁니다. 생활의 패턴 자체가 직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취약해지기가 쉬운 건 거죠. 700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퇴직 우울증이 중장년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이처럼 퇴직의 충격에 시달리는 중년 남성이 급증하지만 개개인의 문제로 남아있을 뿐 사회적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퇴직 예정자에 대한 기업의 전직 지원도 미흡하고 정부 지원도 재취업 중심이어서 심리적 지원은 부족합니다. 이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퇴직한 65살 신모 씨. 30년 동안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겨우 일자리를 구했는데 또 찾아온 퇴직에 상실감은 여전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는 데다 감정 기복도 심해지지만 혼자 삭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면 좋은데 어디가 뭐 받아줘야 하지. 이제 쉬는 것도 뭐 이제 집에 뭐 텔레비하고 싸우고 나이게는 뭐 사람은 어디다 뭐 우울증 걸릴 팔지 뭐. 이렇게 퇴직 충격을 겪는 베이비 부머는 늘고 있지만 대책은 부실합니다. 정부 산하 기관의 조사 결과 근로자에게 퇴직 준비와 설계를 지원하는 곳은 27.2%에 그쳤고 재취업을 연계하는 전직 지원 서비스라는 기업은 13.6%에 불과했습니다. 전직 지원 서비스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도입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을 운영하지만 대부분 재취업 위주이고 심리 지원 프로그램은 부족합니다. 전직 지원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실직의 충격을 극복하고 이 내면의 우울함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충격을 앞서 겪은 유럽 선진국들은 기업이 의무적으로 퇴직자에게 심리 상담과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안정장치를 마련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처음으로 소방 응급 출동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경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살려내는 골든타임 확보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정지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다급한 신고 전화.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의식 있습니까? 좀 가파요. 지난해 경남 지역 심정지 응급 환자 가운데 소생률은 3%에 불과합니다. 100명 중 97명은 사망한 겁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남 소방본부가 전국 처음으로 응급출동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데이터는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응급출동 등 400만 건이 넘습니다. 그 결과 응급환자가 많은 지역을 정확하게 알게 돼 구급차만 재배치해도 일부 지역의 골든타임 확보율을 29.4%에서 44.6%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예방활동과 구급차 근접 배치 등을 통해서 또 시군별로 어느 성별, 어느 연령대가 3대 응급환자 위험군인지 알게 돼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빅데이터 분석 내용을 시민들도 쉽게 알도록 다음 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늘 오찬 회동을 했지만 당원권 회복과 관련한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지사는 식사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지 않아 출마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 1등 후보는 뇌물로 자살한 대장의 비서실장이고 2등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 등을 비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1등 후보는 뇌물로 자살한 대장의 비서실장이고 2등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홍준표 지사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잊은 것이라며 홍 지사가 인격 수양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인재 전 국회의원이 오늘 경남 도의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과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외교와 안보 등은 대통령이 맡고 내정은 내각제로 권력 구조를 바꾸겠다며 개헌을 통한 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거제시 장승포동 장승포 우체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 57살 신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해 여자천 벚꽃은 다음 달 26일 개화하고 하동 심리 벚꽃길은 30일 개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기상정보 서비스 업체에 따르면 다음 달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부지방 벚꽃은 2일에서 5일가량 빨리 개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벚꽃은 다음 달 21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 26일에서 31일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